30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녹살이를 한 두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은 약촌 오거리 사건의 모티브가 된 재심이라는 영화가 2017년 5월 개봉했습니다. 배우 정우가 이주정이라는 이름으로 박준영 변호사 역을 맡았고, 강하늘이 억울한 범죄자 조현우 역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또 다른 화제가 된 재심 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두개골이 깨진 여성 시신 한 구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여성 시신의 상태는 두개골이 분쇄골절되었으며 뇌 일부를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신은 인근 지역에 살던 여성 박씨로, 박씨는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박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 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이 사건은 피해자 박씨와 데이트를 하던 목격자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 박씨와 함께 자동차 데이트를 하던 중 2인조 남성이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습격해왔고, 이후 낙동강 갈대숲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여성 박씨는 2인조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격자 남성은 다른 한 명에게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여 물에 수장당하기 직전 극적으로 테이프 매듭을 풀고 격투 끝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인근 공장에 숨게 된 남성은 그곳에서 경비를 만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엄궁동 2인조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듬해 11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용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키가 큰 남성이 강목으로 때린 뒤 키가 작은 남성이 돌로 쳤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인 척 위협하다가 봐줄 테니 돈을 달라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고, 이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부산의 한순경이 나도 그 사람에게 낙동강변에서 강도당했다 라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낙동강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인 89년 12월에 한 달 전이었다고 하면서 강변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데이트하다가 강도를 당했다. 둘 다 경상도 말씨, 그 중에 한 명은 체격이 크고 험상궂었고 다른 한 명은 체격이 작고 야윈 얼굴이었다. 그리고 또 당시 그 사건의 피해 여성의 손수건 체액에서 나온 혈액형과 이 2명 중에 한 명인 최 씨의 혈액형이 같다 보니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고,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 씨가 강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 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둘의 담당 변호사는 문재인 변호사였는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후회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13년 출소한 2인조 범인은
경찰이 고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범인을 체포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죄 선고를 하여 해결된 사건이라고 여겨졌으나 2016년 10월 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조작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21년 후 2018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모범수로 장 씨와 최 씨가 2달 간격으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 기록마다 보존 기간이 있는데 사형은 30년, 무기징역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 확정된 후에 21년 만에 출소했으니 바로 이미 2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둘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재심을 하고 싶었지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장 씨가 출소해서 집에 가보니 본인의 복역 기간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장 씨의 수사 기록에 복사본이었습니다. 장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라도 아들의 결백을 알았기에 누명을 벗어라는 심정으로 복사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에도 사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 씨는 재심을 할 수 있게 됐고 박준영 변호사가 장 씨의 재심을 맡게 됐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2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고 또 결과도 좋지 못해 결국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혹시 재심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관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무렵 같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백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을 해줘서 풀려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했던 고문 방법은 이 최 씨, 장 씨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는 장 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시력판에 가장 윗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었는데 그럼에도 최 씨는 당시 장 씨를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형사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가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즉 일명 공사에 넘어갔고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으로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를 회상하며 본인도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남성의 진술도 이상했습니다. 사망한 박 씨와 데이트를 하다가 도망가 버린 이 남성은 처음에는 나는 경찰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도들이 들이닥쳤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살인 청부업자다 라고 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 트렁크에 테이프가 있으니 그걸로 나를 묶으라 고 진술했는데 그 부분도 너무나 이상한 증언이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가장 큰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었고 테이프가 벗겨진 다음에 키 작은 사람과 격투 끝에 도망쳤다는 말에 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남성이 말한 키 작은 남성 장 씨였는데 시신경 위축증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하고 군 면제 판정까지 받은 1급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씨가 어두운 밤에 강도 행각을 벌이고 격투까지 벌였다는 얘기를 믿기 힘든 것입니다. 2016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됐고 방송 진행자인 김상중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엮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이 언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TVN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해서 형사재판의 무료 재심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9일에는 JTBC의 탐사 다큐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한 번 더 다루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최 씨와 장 씨는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출연했습니다. 2018년 3월 2일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검찰 과거사위가 26년 만에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과 2019년 4월 17일에 수사 당시 고문과 폭행에 의한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도 허위 자백에 대한 검증 없이 기소하는 등 과오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 5일 재심 신청에서 법원이 최 씨와 장 씨에게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진범은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궁동 2인조 살인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